172페이지 펴봐. 화학 172페이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원 남았어. 마지막 단원에 이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동적 평형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처음 듣는 거 아니지? 자, 어디 들어와, 빨리 들어와. 우리한테는 좀 어려운 말이다. 좀 생소한 말이죠. 다이내믹 이퀄리브리움 이렇게 해서 동적 평형. 평형이란 말을 좀 이해를 하려나? 평형.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에서 평형이라고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이나믹, 움직인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동적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움직임이 있는데 평형이야. 움직임이 있는데 평형이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오늘 배가 고파갖고 매운탕을 좀 요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항 속에 들어있는 금붕어를 매운탕 재료로 쓰려고. 근데 우리 집에는 금붕어가 까만 금붕어 5마리에 빨간 금붕어가 5마리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이 연결된 이런 어항이 있었다 그래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5마리 넣어놓고 이제 파송송 막 이제 재료를 썰고 있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 이 공간에는 5마리씩밖에 있을 수 없어. 그런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요. 처음에 분명히 여기 까만색 5마리, 빨간색 5마리를 놔두고 니넨 조금 있다가 죽을 것이야.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나는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재료 준비하다가 보니까 5마리 똑같은데 여기 4마리 1마리, 1마리 4마리가 있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했더니 2마리 3마리, 3마리 2마리가 있더라는 거지. 5마리는 똑같은데 변함이 없어 보이는데 자기네들끼리 자리바꿈 하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평형이라고 하고 변함이 없어 보이는데 움직였잖아. 왔다 갔다 했잖아. 이런 걸 우리는 동적 평형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자연 상태에서. 이걸 우리는 가역 반응이라고 해요. 분명히 정지 상태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부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야. 대표적인 게 저번 시간에 예전에 우리 설명해줬죠. 뭐 했었어? 우리 농도할 때 내가 이 얘기를 설명했다고 분명히. 뭐 설명했었니? 용해도 설명할 때 했어. 기억나? 우리가 포화용해이라고 하는 거 뭐라 그랬니? 물에다가 소금을 왕창 때려 넣는다 그랬지. 그랬더니 어떻게 돼? 녹고 더 이상 녹지 않고 위에 맑은 물이 뜬 거. 거기는 최대로 녹아들어 있는 거잖아. 우리 거기에 녹아들어간 양을 용해도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그때 상태가 어떻다겠어요? 이 하얀색 고체가 가라앉았잖아. 걔네들이 녹고 있는 속도, 용해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똑같다 그랬지. 이게 바로 동적 평형이야. 계속 걔네는 녹으면서 석출되면서 근데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사이에도 똑같아요. 뭐 아무런 문제 없어 보여도 내부적으로 계속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거야. 동적 평형 상태. 오늘 처음 새로운 용어를 배웠습니다. 움직임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속도가 같다는 겁니다. 용해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같더라. 우린 이걸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그런 예들이 몇 개 나와 있어요. 거기 이제 정반응과 역반응 나와 있는데 우리 첫 번째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첫 번째 반응식에 H2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L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화살표가 2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앞으로 반응식을 쓸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2개를 쓸 겁니다. 왔다 갔다. 이게 동적 평형 상태. 우리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가역 반응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반응식에서 화학 반응식에서 왼쪽에 쓰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반응물이라고 했죠. 반응물. 그래서 reactant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뭐겠니? 생성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product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건 물질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 물질의 상태 몇 개만 써보자. 뭐 있어요? S라고 쓰면 solid라는 뜻이죠. 고체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는 알지 네. 그 다음에 L이라고 쓰면 뭐죠? liquid. 이거 Q다. 그 다음에 뭐 있죠? G가 있죠. gas죠. 기체. 그 다음에 니네가 어려워하는 AQ. 수용액 상태라는 거야. 그죠? aqueous. OUS. 얘는 수용액이다. 또는 뭐 이온 상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써놓고 괄호 안에다가 상태까지도 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똑같은 물 분자인 것 같지만 얘는 액체 상태의 물 분자고 얘는 기체 상태의 물 분자예요. 여러분들은 뭘 상상할 수 있어요? 액체 상태 여기에 분자가 되게 우리 좀 전문 용어로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결합으로 얘네들이 액체 상태에 있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열을 가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갖고 이게 수증기 기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물 분자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간 상태야. 딱 보면 알겠지? 그러니까 이쪽에 열을 가하면 이게 되는 거야. 이런 반응. 그 다음에 이거는 증발이라고 하고 이걸 응축이라고 하죠. 증발, 응축. 이런 과정.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정반응이라고. 반대로 오는 걸 뭐라 그래요? 역반응이라고 얘기하지. 여러분들이 용어만 정리를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정반응하고 역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런데 동적 평형 상태는 항상 화살표를 양쪽 방향으로 쓴다. 양쪽 방향으로 쓴다. 우리가 한 방향으로 이런 양쪽 방향으로 가는 반응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가역 반응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리버서블이라고 해요. 리버서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리버서블. 그래서 가역 반응이 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가 이제 우리 책에 쭉 나와 있는데 몇 개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 물이 증발과 응축, 정반응은 우리 증발이죠. 역반응은 뭐예요? 응축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여기 물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증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전문적으로 좀 들어가 보자고. 여러분들 증발이 뭐니? 끓음이 뭘까? 증발하고 끓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뭘까요? 증발, 끓음. 증발은 뭐니? 끓음은 뭘까? 이거 뭐라 그러니? 증발. vaporization 이렇게 얘기하죠. 끓음은 뭐라 그러죠? 그냥 간단한 용어 있잖아. 보일링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영어로도 용어를 다르게 쓴다? 우리 말래도 증발, 끓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물 100g을 비커에다 이렇게 담았다고 해봅시다. 그죠? 이렇게 됐어. 여기다 이제 물 100g을 집어넣었어. 얘는 그냥 오랜 동안 방치하는 거죠.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되면 방치하면 우리 대기압이 일정하게 이렇게 존재하죠. 대기압이 이렇게 일정하게 1기압으로 존재하지. 지금 대기압이 누르고 있는 상태야. 그런데 이 표면에서 어떻게 된다고? 얘가 이제 얘가 지금 현재 니네들 25도 정도라고 그러면 우리 이제 연력학을 배웠잖아. 우리 연력학에서는 절대 영도가 기준이죠. 절대 영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모든 분자들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올스탑이죠. 열 에너지가 없는 거잖아. 올스탑이야. 그런데 지금 25도면 298K야. 엄청나게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이 온도, 에너지를 가지고 이 표면에 있는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열을 받아가고 에너지를 받아. 그래서 이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이 퉁퉁 튀어나가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많은데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딱 이렇게 딴 데 돌아보면 선생님 몰래 이렇게 퉁퉁퉁 튀어나가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선생님 되게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나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대기압으로 일정하게 760mmHg라고 하는 1기압이라고 하는 압력으로 누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꼭 날라리들이 있다. 조금 활발하게 에너지를 받은 애들은 표면에서 툭툭툭 나간다. 우리는 여기서 툭툭툭 나가는 이런 애들을 증기압력이라는 전문 용어를 씁니다. 이 증기압력이 대기압보다 작은 상태야. 이런 상태야. 그런데 얘네들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하나씩 나가요. 압력이 누르고 있는데도 꼭 날라리들이 있다니까. 나간다니까. 그러면 되게 오랜 세월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지. 어떻게 돼? 한 커플씩 날아가는 거야. 한 커플씩 한 일주일 놔두면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린 이걸 증발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증발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 증기압력하고 대기압력을 비교했을 때 대기압력이 압도적으로 큰데 여기에 표면에 있는 표면에서 기화되는 거야. 이런 상태를 우리는 증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끓음은 조금 더 에너지를 더 줘야 되지. 여기다 누굴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는 선생님이 대장이니까 막 예를 들어 부원장 선생님이 막 니네한테 수업을 해주면서
니네 나가면 안 돼?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문 열고 들어와서 원장 선생님 들어와서 야 오늘 휴강 가 집에. 그럼 니네 어떻게 하겠어요? 가방 다 쓰고 와 하고 가겠지. 이런 거야. 바깥에서 더 센 에너지를 공급해 주니까 여기서 대기하고 누르고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야? 내부에서 얘네가 막 뛰어대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끓음이라 그래. 끓음을 조금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는데 증기압력이 이제 대기압보다 커지는 상황이죠. 이때 여기에 같아지는 지점이 있다고. 이 같아지는 지점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끓는 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끓는 점이 우리가 물이 100도씨라고 하는 거는 대기압 1기압 기준에서 증기압력이 1기압이 될 때 우리 그때를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100도씨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물이 끓는다라고 하면 그냥 100도씨에서 끓는다면 틀려요. 1기압 하에서 100도씨에서 끓는 게 맞는 거야. 0.5기압이면 훨씬 끓는 점이 낮아져요. 너네 과학관이나 이런 데서 그런 실험해주는 거 본 적 있을 거야. 진공으로 걸어놓고 물을 끓이잖아요? 그럼 50도에서 물이 보글보글 끓어. 그럼 이제 거기 시연하는 사람이 거기다 손을 집어넣죠. 막 손 뒤는 뜨겁다는 표정을 막 짓죠. 찬물이야. 찬물인데도 압력이 낮아지면 보글보글 끓는 현상이. 왜? 이게 해제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막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도 막 끓는 현상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끓는 물에다가 뭐를 집어넣는다, 라면을 집어넣으면 잘 익을 거다? 이건 고정관념인 거야. 1기압하에서 끓을 때가 100도시기 때문에 거기다 라면을 넣으면 잘 익은 거지. 0.5기압에다 집어넣으면요 끓는 점이 훨 낮아져요. 손 안 딜 수도 있어. 그런 거다. 그래서 끓는 점은 대기압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다. 이때 우리가 끓는 점, 여기 있죠? 끓는 점, 이 상태. 증기압하고 대기압하고 같아지는 거. 요거는 뭐예요? 날아가는 속도랑 응축되는 속도가 같아지는 거지. 그것도 뭐예요? 평형이에요. 동적 평형입니다. 그 동적 평형이 깨지면, 증기압이 더 커지면 우리 눈에 보글보글 끓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보글보글 끓는 현상은 어쨌든 증기압이 대기압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끓는 점 그 순간에는 동적 평형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눈에 안 보여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조금 자세히 들어가서 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면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증발하고 끓음을 명쾌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런 걸 우리는 그래서 끓는 점, 요 시점에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동적 평형 상태. 또 뭐라 그래요? 정반응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같더라. 여기다 이렇게 쓸까?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같은 상태더라. 이런 상태를 우리는 동적 평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봐봐요. 영하 쿠볼트 몇 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쿠볼트가 CO, CL, 6로 되어 있니? 4로 되어 있구나. 2로 되어 있구나. COCL2. 그 다음에 거기에 6H, 육수화물이죠. 여기다가 6H2. 얘도 역시 가역 반응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6개가 붙었네. 이렇게 돼 있죠. 니네 이거 본 적 있냐? 본 적 있어요? 초등학교 때 많이 봤을걸? 요술편지. 염화 코발트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있는데 이 염화 코발트가 이렇게 되면 물기가 없는 거지. 이럴 때 얘는 무슨 색이냐면 선생님 지금 보고 분필 색깔처럼 아주 파란색. 근데 이게 물을 흡수하잖아? 그럼 무슨 색이 되냐면 분홍색이 돼. 핑크색이 돼. 이렇게 돼. 실제 실험실에서 있는 염화 코발트는 저렇게 육수화물이라고 해. 이걸 수화물이라고 해. 분잔에 물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얘 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평소에도 물을 흡수하고 있어. 그래서 약간 핑크빛이야. 이걸 갖다가 물에다가 아주 묽게 타요. 그래서 너네 펜촉으로 편지를 쓰는 거야. 꽃순이한테 연애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딱 써놓으면 이게 어떻게 돼? 글씨가 안 보여요. 종이에 흡수돼갖고 되게 묽게 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꽃순이는 이 편지를 받고 이 요술 편지를 받고 어떻게 봐야 될지, 그죠?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미로 다리거나 헤어드라이기로 이렇게 비추면, 이렇게 쪼여주면 물이 증발합니다. 물이 증발하면 이쪽 반응으로 가겠지. 그러면 아주 선명하게 예쁜 색깔의 파란색 글씨가 쫙 나와요.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
책상 속에 넣어놔도 이게 사라져요. 읽고 나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갖고 그냥 사라집니다. 글씨가 없어져요. 저 글씨를 보려면 다시 어떻게 돼? 드라이기로 가열하면 물이 날아가면서 다시 선명하게 파란색. 그냥 놔두면 또 물이 흡수돼갖고 없어져요. 이게 요술편지 원리입니다. 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가역 반응이라고 한다. 그 예가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염화, 코발트, 수화물의 가역 반응.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니? 황산구리가 나와요. 황산구리는 니네 잘 아는 CuSO4라고 합니다. 니네가 실험실에서 봤던 애는 수화물이야, 수화물. 그 물이 들어가서 아주 선명한 파란색의 황산구리. 우리 황산구리 그러면 파란색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책에 보니까 거기 뭐 어떻게 나와있니? 오수화물이죠. OH2 이렇게. 근데 얘가 물을 날려버리면 여기를 가열하면 뭘로 되니? 물이 떨어져 버려. 그러면 CuSO4 나오고 OH2 이렇게 됩니다. 얘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분자 내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런 걸 우리는 수화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ydrated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건 분자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물을 되게 좋아해서. 이런 경우에는 무슨 색이다? 너네가 잘 아는 파란색이다. 근데 여기다 이제 가열하잖아? 가열하면 물이 날아갈 거 아니니? 분자 내에서 빠져버릴 거 아니니? 그러면 얘가 무슨 색이야? 흰색이야. 이 흰색은 공기 중에 놔두면 물을 자연스럽게 흡수합니다. 그럼 다시 파란색으로 돼.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비가역 반응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또 하나 봅시다. 석회동굴. 자, 우리 석회동굴은 CaCO3. 니네 이건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니? 그래서 지하수 속에 얘는 지금 뭐냐면 석회암이야. 석회암입니다. 이 석회암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석회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니네 이제 통합과학에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지각이 형성이 될 때 이제 막 여러 가지 미행성들이 막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지금 현재 크기 정도 됐는데 그 부딪힌 당시에 대기가 되게 많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냉각이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땅덩어리가 먼저 생깁니다. 땅덩어리가 먼저 생기면서 대기가 냉각이 되다 보니까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기체가 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비가 엄청 많이 내려요. 그래서 울퉁불퉁 이런 데다가 비가 막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육지의 성분이 녹아들어가. 육지 성분의 대표적인 애가 칼슘하고 나트륨하고 칼륨 이런 애들이 녹아들어갑니다. 이런 애들이 막 물에 녹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돌멩이들이 막 부딪혀가지고 그 열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 이산화탄소가 누구 때문에? 이 칼슘 때문에 바닷속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애가 석회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덩어리에 막 마그마 같은 거 많았을 거 아니? 거기에 이제 황성분이나 염소 성분, 염화 성분 있지? 그런 성분들이 얘네들이랑 합쳐져서 바닷물이 지금 염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야, 바닷물이 왜 짜니? 그러면 지금도 무슨 어딘가에 맷돌이 돌고 있겠죠? 이런 얘기 하는 애들 있어요. 그 동화책에서 나오잖아요. 그치? 맷돌 맞지? 맷돌에 어이를 잃어버렸나? 아, 이런 어이가 없네? 뭐 이러면서. 어이가 맷돌 돌릴 때 쓰는 그 손잡이라며. 유아인이 그러잖아요. 뭐 어이가 없네? 그러잖아요. 그치? 그걸 잊어버렸나? 주문을 모르나? 어쨌든 물에다 빠뜨리잖아. 서로 싸우다가. 네. 지금도 그 맷돌이 돌고 있어서 소금물이 짠 거야. 아니, 바닷물이 소금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지구가 최초 만들어졌을 때 물이 냉각돼갖고 비가 내려서 육지에 있는 이런 금속 성분들이 녹아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산 활동에 의한 그 염화 이온 성분이라든지 황 이온 성분이 녹아들어가서 지금의 염분을 나타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 이 칼슘이 공기 중에 있는 CO2를 녹여가지고 만든 게 탄산칼슘이야. 분필이 탄산칼슘. 그 다음에 또 뭐야? 시멘트의 원료죠. 이런 애들이 자 이제 이런 지대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뭐라 그러죠? 니네 들어봤니? 그렇지. 사회 시간에도 많이 배우죠. 석회암 지대를 우리는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지. 석회암 동굴, 종유석, 석순, 무슨 뭐 돌리네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카르스트 지형. 이 카르스트 지형에 석회암이 많은데 거기에 지하수가 흐르는 거야. 지하수에 CO2가 잔뜩 들어있는 거야. 탄산이죠. 얘가 반응을 하면 녹아요. 지하수가 석회암이 녹더라. 이게 만들어지죠. 얘 이름이 뭐냐면 탄산, 수소, 칼슘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에 얘는 봐라. 이건 S예요. 얘는 G죠. 얘는 뭐예요? A지. 근데 얘는 뭘까요? AQ. 여러분들 이거 AQ라고 하는 건 녹아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녹아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석회암 덩어리가 얘네들 탄산수가 흘러가니까 구멍이 뻥 뚫려. 오랜 세월 동안 구멍이 뻥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과정이 무슨 과정이야?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 과정. 여러분들 저기 고시동굴이나 뭐 이런 석회동굴 한번 가본 적 있어요? 가보면은 어때요? 막 되게 멋있잖아. 막 고드름처럼 종류석이 있고요. 밑에 막 석순이 올라오고 두 개가 만나갖고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지. 이런 뭐예요? 돌기둥이 되는 거야. 석주.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얘는 뭐야? 구멍이 뻥 뚫렸는데 거기서 얘네들이 똑똑똑 떨어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면서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막 자라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라나는 거지. 밑에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면서 자라나는 거지. 그러다 얘가 붙는 거죠. 이런 애들이 동굴에 만들어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종류석이나 석순 같은 애들, 그 다음에 돌기둥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래요. 이렇게. 이런 과정도 역시 뭐예요? 동적 평형 상태고 가역 반응이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내용이 지금 우리 가역 반응에 대한 예로 나와 있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봐봐. 비가역 반응 나와 있죠? 이제 비가역 반응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뭐뭐 있어요? 연소 반응. 불 태워버리면 다시 돌아오니? 그죠? 화재 나고 나면 다시 돌아와 그게? 안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또 비가역 반응 뭐가 있을까? 한번 가버리면 안 돌아오는 애들. 아침에 토스트를 해 먹으려고 계란 프라이를 그죠? 프라이팬에 탁 깨트렸어. 그랬더니 투명하고 맑은 단백질이 어떻게 돼버려? 갑자기 허옇게 변해버렸어. 니네 허옇게 변한 그 단백질을 다시 투명하게 만들 수 있어? 만약에 그거 만들 수 있으면 니네 생명을 창조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거 연구하세요. 변성된 단백질을 원래대로 돌릴 수 있으면 대박. 근데 아직 안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야? 우리 화상이 제일 위험한 저기잖아요. 상처잖아. 화상이 몸의 몇 % 이상이면 사망한다네. 그게 왜 그러냐면 불에 그을려버리면 타버리면 우리 몸의 단백질이 다 변해버리는 거야. 다시 원래 상태를 못 돌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 막 엉덩이 살 띄워갖고 붙이고 만들잖아요. 안 되는 거야. 한 번 가버린 게 돌아오지 못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선생님이 봤는데 그런 것도 비가역 반응이죠. 중국에서 생방송 중에 13억짜리 도자기를 갖고 나온 거야. 그럼 좀 안전장치라도 갖고 나오지. 갖고 나오다가 스텝이 갖고 나오다가 우장창창 걸려갖고 깨트려버린 거야.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깨버렸어요. 13억짜리. 물론 보험에 들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갖고 나온 사람 뭐가 되냐고. 평생 도자기 때문에 그거 갚으려고. 그죠? 13억짜리를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게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 이런 것들이 비가역 반응이야. 한 번 가버리면 못 돌아온 거야. 눈으로 보면 알 거예요. 연소 반응. 그 다음에 기체 발생해버린 반응.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중화 반응. 산염기 섞여가지고 중화되는 거. 열이 발생해버리잖아. 열이 발생하고 불꽃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한 번 가버리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앙금 생성 반응. 니네 앙금 한 번 생성된 거 다시 돌릴 수 있어. 녹일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가역 반응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동적 평형이라고 173페이지에 나와 있지. 그 동적 평형을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상평형이라는 게 나와. 이거는 원래는 고3들이 배우는 화학 2에 나오는 내용인데 물질의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상태라 그러지. 상태.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뭐뭐 있어? 고체, 액체, 기체.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상태. 선생님 이름이 은태잖아요. 상태, 병태, 중태, 이태. 또 뭐 있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선생님 집안이 전부 태자돌이에요. 그래가지고 태자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 아버지가 넷째 아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다 이름들 태자 돌리고 다 쓴 거야. 형들이. 선생님이 태어났어. 붙일 이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응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엄청 놀림 많이 다 했어. 응애예요, 뭐 응가예요, 뭐 어떤 애들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응가 선생님이라고 그런 애들 있어요. 놀리면 안 돼. 근데 이름은 좀 특이하게 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어른이 되니까 이름 특이하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 듣고 한 번도 안 잊어버리더라고.
특이한 이름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세 가지 상태. 뭐뭐 있어? 고체, 액체, 기체. 모든 물질은 이 세 가지 상태를 다 겪어요. 다 겪는다. 내가 두 가지 상태형의 곡선을 얘기를 해줄게요. Y축이 압력이야. 이쪽이 온도입니다. 이걸 우리는 상평형 곡선이라고 하는데 보통 물은 이렇게 가죠. 이렇게 세 개의 상태를 갖는다.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 고체. 여기를 뭐라 그래? 액체. 여기를 기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T라 그래서 우리 트리플 포인트 삼중점이라고 합니다. 자, 상평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액체랑 기체랑 기체랑 고체랑 고체랑 액체랑 얘네들 사이에서의 평형을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평형 곡선은 사실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요 라인. 그 다음에 요 라인을 얘기하는 거야. 요 라인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고체하고 기체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평형을 이루는 거. 이걸 상평형이라고 해. 니네 이건 지금 물의 상평형 곡선이거든. 이거 고체하고 기체하고 왔다 갔다 하는 상평형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윤호야, 어디서 볼 수 있어? 니네 오늘 집에 가서 냉동실 열어봐. 이거 볼 수 있어요. 냉동실에 어떻게 돼 있어? 얼음이 계속 냉동실 물 딱 열면 어떻게 돼요? 허연 막 김이 나오지. 그게 바로 얼음이 승화된 거야. 얼음이 승화된 거야. 냉동실 안에서는 물이 안 생겨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고체에서 기체로 왔다 갔다 한다. 그때 평형을 이루는 꽉 냉동실 문이 닫혀 있을 때 그때 평형을 이루는 거. 이게 고체하고 기체의 상평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체하고 액체는 어떤 걸까요? 니네 얼음이 스물스물 녹을 때 있지. 그때가 여기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녹을 때는 자 물에 얼음이 동동 있을 때 그때 그 얼음 표면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니? 니네는 잘 안 보이지만 거기를 확대해서 보면 얼음은 계속 물로 녹아. 거기 근처에 있는 물은 계속 얼음에 들러붙어요. 이 속도가 같은 거야. 그런데 외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얼음이 물로 녹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는 계속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바로 요 라인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상평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거. 여기 계속 이렇게 상평형이 일어나지. 이건 어떤 거야? 아까 여기 했던 증발하고 끓음도 저 상평형이지. 그죠? 액체에서 기체로 계속 되는 거. 요렇게 되고. 그래서 이 삼중점이 중요한 거예요. 삼중점이 중요한 거예요. 삼중점이 여기가 선생님이 알기로는 뭐 0.006도 이 정도 되고요. 여기가 0.067인가 그래요. 뭐 정확하진 않은데 이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25도씨 1기압이라고 하면 1기압이 여기고 25도씨 한 이쯤 된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상태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이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대표적인 거 하나만 더 해볼까? 이런 상평형 곡선이 있어. 얘는 CO2예요. 이산화탄소지. 이산화탄소 상평형 곡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이렇게 눕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압력이죠. 얘가 온도죠. 얘 트리플 포인트 삼중점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온도가 마이너스 57도인가 그래. 그 다음에 여기가 6.1기압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트리플 포인트 자체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드라이아이스 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애는 실온에서 어떻게 존재하니? 우리가 지금 실온이 어디야? 25도만 한 이쯤 되잖아요. 그 다음에 1기압이면 어디야? 한 이쯤 될 거 아니니? 이 라인을 긋는 거지 이렇게 그어보세요. 여기에 존재하지. 자, 어떻게 된다? 얘도 고체고 얘도 액체죠. 얘 기체지.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산화탄소를 기체로밖에 볼 수 없는 거야. 만약에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액체 상태를 보고 싶어. 그럼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 기압이 6.1기압 이상 돼야 되는 거야. 압력이 저렇게 높아야지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액체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억지로 얼려놓은 메스킬라빈 31 있죠? 거기 가면 드라이아이스 주잖아. 얼마만큼 가세요? 30분 걸려요. 그럼 드라이아이스 왕창 넣어주잖아요. 요새는 그게 다 이렇게 부직포로 포장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갖고 와갖고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물에다 담궈놓으면 막 퍽퍽퍽 드라이아이스 이산화탄소 막 나오잖아. 기체로. 그죠? 그런 거 볼 수 있지.
그 드라이 아이스는 억지로 얼려놓은 게 고체죠.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1기압에 25도 상태니까 온도만 올라가게 되면 여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승화곡선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물질이 이렇게 전부 다 상평형 곡선을 갖고 있다. 조금 선생님이 깊이 들어온 거다.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좀 독특해요. 물은 좀 독특하다 보니까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를 다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보통 물질들은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보통 물질이야. 보통 물질들은 어때요? 액체 상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 그 이유가 압력 조건하고 온도 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그걸 결정짓는 애가 이 트리플 포인트라고 하는 3중점이야. 이런 내용도 좀 알아두시면 이 평형에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다. 평형 곡선은 이게 바로 평형이다. 상평형이다. 그래서 얘는 고체 액체 사이의 평형, 얘는 액체 기체 사이의 평형, 얘는 고체 기체 사이의 평형.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 그러죠? 융해됐다 그러지.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걸 뭐라 그러죠? 기화됐다 그러지.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걸 뭐라 그러죠? 응결 또는 응축 이렇게 얘기하지. 그 다음에 고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고체 되는 걸 뭐라 그래? 승화.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놔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상평형은 아까 선생님이 여기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다. 그 다음에 용해평형은 예전에 용해도 할 때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해줬어. 이건 넘어가도 되겠지. 용해평형 뭐라 그랬어요? 자, 용해도라고 하는 게 정의가 뭐였죠?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 속에 최대로 녹아 들어가는 용지 100g 속. 그럼 최대로 녹이려면 어떻게 돼요? 막 때려 넣어야지. 안 녹을 때까지 때려 넣는 거야. 때려 넣었더니 밑에 허옇게 가라앉아요. 그럼 그 위에 용액이 뭐야? 포화용액이야. 그럼 포화된다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이 고체 상태에서 녹는 속도하고 그 다음에 응축된 뭐라 그래? 응결, 석출되는 속도, 그 다음에 용해되는 속도가 같은 거예요. 그때 그 용액을 우리는 포화용액이라고 하고 거기에 들어있는 용매 100g 중에 들어있는 양을 우리는 뭐라 그래? 용해도라고 얘기를 한다. 그 과정 설명해 놓은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가 진도를 많이 화학을 너무 빨리 갖고 앞부분에 하다 보니까 물리가 조금 진도가 늦어요. 그래서 우리 화학을 오늘 화학 평형까지만 하고 정리를 합시다. 이게 지금 이거 좀 틀리긴 하죠. 74페이지 화학 평형 있죠? 거기 한번 봅시다. 이퀄리브리엄, 화학 평형이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 과학을 하다 보면 이제 니네 물리학도 하고 많이 하다 보면요 이 말을 배워요. 이건 자연계의 법칙이야, 원리야, 원리. 평형의 원리. 선생님이 이제 우리 경환이를 뺨을 한대 탁 때렸더니 경환이는 엄청 당황하겠지.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나한테 뺨을 한 대 맞으면. 일단은 그래서 경환이가 착하니까 어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저번 시간에 사실은 사연이 있어서 안 나온 건데 나 안 나왔다고 무단 결석했다고 때리는 건가? 그래서 일단 한 대를 맞았어. 제가 뭔가 잘못했겠지. 그런데 또 왼손으로 왼쪽 뺨을 때리는 거야 갑자기. 이제 얼굴이 우그락부그락해지겠죠. 나 왜 이 새끼 봐라. 뭐지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겠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그냥 손만 액션을 취했는데 왜 나보다 체격도 좋고 좋잖아요. 어떻게 돼? 내 손을 탁 잡는 거지.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주먹을 준비하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외부에서 뭔가 자극을 주거나 변화를 주면 자연은 경환이 자연이잖아. 자연스럽게 생겼잖아. 그죠? 자연은 반응을 한다. 그걸 상쇄시키려고. 그걸 어떻게든 없애려고. 그래야지 평형을 유지하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화학에서도 나오고 물리학에서도 나오고 지구과학에서 우리 저기 나오잖아. 물리에서 배웠잖아. 작용반작용도 그런 거야. 그죠? 항상 그런 거예요. 외부에서 자극을 주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돼. 니네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부터 힘들게 수업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졸고 앉아있으면 선생님이 할 맛이 나겠니? 그죠? 맨날 설명할 때 그런 얘기하는데 엄마들은 반응이 의외로 좋아요. 엄마들은 어디 알바를 하고 오셨는지 그렇죠. 이런 리액션들을 잘해주는데 니네들하고 수업하기가 너무 힘들어. 반응이 없어 그냥. 왜? 무슨 웃긴 얘기 하나 보자.
내 웃어주나 보라. 뭐 이런 거죠. 반응 좀 해줘야 돼. 그래야지 너네가 좀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얘네는 그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극을 주면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왜? 평형을 유지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바로 뭐냐면 평형의 원리야. 그 평형의 원리 중에 화학에서는 이름이 어려워. 이렇게 표현합니다. 르샤틀리의 평형 원리. 르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불어 같아요. 그지? 프랑스 사람이야. 르샤틀리의 평형 원리. 이 르샤틀리의 평형 원리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는 압력 조건하고 온도 조건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낮추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거야. 평형 반응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어떤 반응 용기 안에서 반응을 일으키는데 반응을 높이면, 자,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된다?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낮추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거야. 반면에 또 온도를 또 높이면 온도를 낮추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거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겠지? 압력을 낮추면 압력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가겠지. 온도를 낮추면 온도를 높이려는 방향으로 가겠지. 그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앞부분에서 맨 앞부분에서 우리 배웠네. 기억나는 거 있어요 혹시? 뭐 있을까? 공기로 빵을 만든 아재 누구 있지? 공기로 빵을 만든 아저씨들이 있었죠. 그치? 하버보시법. 하버보시법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교재에 안 나와 있지만 기억나요? 하버보시법. 하버보시가 뭐였니? 하버보시법이 선생님이 그랬잖아. 최초 산학협동이라고. 그죠? 하버는 교수님이고 보시는 공장장이었다 그랬어. 그래갖고 뭐를? 암모니아 제법. 그래서 비료, 질소 비료를 만들려고 암모니아를 생산해내야 되는데 암모니아를 만드는 과정에 이게 이제 분명히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자 N2, H2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양쪽 반응이야. 그때 선생님이 양쪽 반응 써줬잖아. 그 다음에 NH3. 자 선생님이 화학을 쓰면 우리 그동안 배운 거 이제 다 여기다 총 집결시켜봐. 자 N은 어떻게 생겼어? 삼중결합이었지. 자, 연습 한번 해볼까? 삼중결합이고 비공유전자쌍이 여기 있지. 자, 질소 뭐예요? 15족이지. 그러면 원자가 전자수, 최각 전자수 몇 개야? 5개지. 5개 하나, 둘, 셋, 넷, 5개지. 그 다음에 공유결합해야 되니까 얘도 5개겠지. 5개. 이렇게 해서 삼중결합. 이거는 우리 공유전자쌍이라고 그러고 3개 있으니까 삼중결합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우린 이걸 뭐라 그러죠? 비공유전자쌍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8개. 옥���규칙이라고 그러지. 여기도 8개. 옥���규칙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질소가 이렇게 돼요. 자 이번에 수소는 어떻게 돼 있지? 근데 수소는 그냥 단일결합이지. 수소 조금 바보 같은 애잖아요. 전자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 전자 하나, 얘도 하나 이렇게. 그래갖고 헬륨의 전자 대치를 갖죠. 그래서 안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NH3 암모니아 구조는 어떻게 생겼지? N이 15족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 공유결합을 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수소를 5마리 꼬셔왔다 그랬어. 이렇게 꼬셔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전자쌍 3쌍에 비공유전자쌍 1쌍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8개 됐고 얘는 2개 됐고 2개 됐고 2개 됐고 옥���규칙 만족. 얘 분자 구조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 이렇게 해서 H가 이렇게 되고요.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다 그랬지. 각도 몇 도라 그랬어? 여기가 107도라 그랬어. 다 외우고 있어. 무슨 모양이야? 삼각뿔 모양이야. 이렇게 우두두두 이제 다 알잖아 니네. 이런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날 게 아니지. 니네 반응식 쓰면 뭐 맞춰야 돼? 개수 맞춰야죠. 개수 맞추는 순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양변의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원소 숫자가 원자 숫자가 같아야 된다 그랬지. 자 어떻게 한다면요? 자 N 2개지. N 2개지. 그럼 여기다 앞에다가 2 써주면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배분한다 그랬지. 수소 몇 개야? 6개지. 6개 만들면 앞에 3 써주면 되지. 그래서 1대 3대 2 개수비, 분자수비, 몰수비, 부피비 기억나요?
몰할 때. 그때 조건은 온도 압력 조건이 같아야 되는 조건이었어. 자,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쪽은 정반응 쪽이야. 이쪽은 역반응 쪽이야. 자, 뭐라 그랬니? 자, 앞에 개수비, 몰수비, 그 분자수비가 개수비라고 했어. 1대 3대 2. 그러면 용기 안에 얘네들이 짬뽕해서 들어가 있어. 몇 놈은 암모니아로 바뀌었어. 몇 놈은 지금 수소하고 질소로 그냥 있어. 그런 상태라고. 지금 용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얘네가. 그런데 아직 반응 안 한 얘네들 입장이, 얘 봐봐. 1대 3이니까 분자수비로 얘가 몇 개니? 4개지. 여기는 분자수가 몇 개야? 몇 개예요? 2개지. 반응물이 분자수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 분자수가 많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지?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 벽면을 두들긴다 그랬지? 벽면을 두들긴다 그랬지? 그 개수가 4마리 두들기는 거랑 2마리 두들기는 거랑 누가 압력이 더 클 것 같아? 그치? 이쪽이 압력이 크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을 압력이 높다라고 표시하고 이쪽을 압력이 낮다라고 표시해야 돼요. 뭐 때문에? 분자수 때문에. 분자수, 몰수비, 부피비, 분자수비 이렇게 되죠. 같은 부피 안에서 분자수가 많은 건 압력이 높은 거야. 벽면을 많이 두들기는 거야. 자, 앞으로 르시아틀리의 법칙을 설명할 때는, 원리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분자수를 따져주는 게 되게 좋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분자수하고 온도는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온도 표시도 해주면 좋은데 여기 온도가 낮은 쪽이지. 여기는 온도가 높아요.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할 건데 지금은 이 정도 하나 해보시면 온도하고 압력이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죠? 우리의 목표는 뭐지? 암모니아를 많이 만드는 게, 즉 뭐예요? 정반응 쪽으로 막 이동을 시켜야지 암모니아를, 이거를 보슈가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야. 이 반응식을 만든 건 하버가 만들었어요. 아, 질소하고 수소하고 반응시켰더니 암모니아라는 놈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는 하버가 만들었어. 그런데 이걸 공장에서 생산해내라고 딱 걸어놨더니 이게 안 돼요. 만들면 일로 가버려. 그러면 만들어지면 빨리빨리 빼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데서 암모니아만 빼내기가 되게 어려운 기술이야. 그럼 어떻게 돼? 어쨌든 한 용기 안에서 많이 만들어갖고 암모니아를 빼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조건에서 많이 만들 거냐? 그 조건을 완전 노가다 한 거죠. 계속 실험을 한 거지, 보슈가. 그래갖고 했던 거야. 어떤 조건이어야 되겠니? 일로 가야 되잖아. 압력을 높여야 되겠지.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낮추려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온도는 어떻게 돼? 온도는 낮춰야 되겠지. 이렇게 돼. 이게 이제 기본적인 르시아틀리의 평형 원리다. 자, 압력을 높이고 온도를 낮추는 게 기본 평형. 이게 르시아틀리. 이건 르시아틀리 평형 원리만 적용한 거다. 그런데 현실에서 안 맞더라. 보슈가 이걸 해보니까 현실에서 안 맞더라는 거야. 이유는 뭐냐면 얘가 문제죠. 온도를 낮췄더니, 압력을 높이고 온도를 낮췄더니 이게 문제가 생긴 게, 그때 당시에 기술력으로는요, 이 용기를 금속 용기로 만들었는데 이 용기가 100기압 정도 되니까 깨져버려요. 지금이야 주조 기술이 좋아갖고 압력을 막 1000기압까지 올려도 되는데, 그때 기술로는요 이 압력 조금만 올라가면 용기가 깨져버려요. 금가버려. 이 기체를 반응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압력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압력을 더 이상 올릴 수 없다 보니까 일로 가는 방법은 온도를 낮추는 수밖에 없더라는 거지. 그런데 온도를 낮추니까 문제가 뭐예요? 반응을 안 하네. 얘네 둘이 부딪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조건 때문에 이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온도를 낮추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얘네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야. 꽤 높은 온도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온도를 더 이상 높일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르시아틀리의 이 원리가 조금 적용이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보슈가 이걸 갖다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이 조건을 찾아낸 거야. 이 조건에서 가장 최적의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더라. 이래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뭐라고 나와? 고온고압이라는 표현을 나와요. 앞부분에서 고온고압이라는 의미는 르시아틀리의 평형 원리를 전혀 무시한 거야. 원래 원칙은 이게 맞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조건 자체가 압력을 계속 한도 끝 없이 높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200기압 이상 올라가 버리면 용기가 깨져버려. 그러면 온도를 200도, 300도 막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그 온도에는 너무 낮아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이 용기가 맥시멈으로 견디는 압력이 얼마냐 해봤더니 그때 부슈 기술로는 200기압까지. 그럼 200기압에서 온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더니 400도씨가 딱 찾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가장 많은 암모니아를 만들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체 반응이나 이런 반응을 할 때 이런 조건을 찾아내는 게 바로 이 르시아틀리 평형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래야 된다. 이 반응에서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니네는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고요. 요걸 찾는 거. 일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지금 공장장이 아니잖아요. 많이 생산해내는 목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 이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압력을 높여주면 낮추려는 방향으로. 온도를 낮추면 온도를 높이려는 방향으로. 오른쪽 정반응으로 유도를 해야지 암모니아가 많이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게 르시아틀리 평형원입니다. 우리 책에는 뭐가 나와 있니? 사산화 이질소가 나와 있어요. 사산화 이질소. 그럼 얘 어떻게 반응식이 어떻게 되냐면 ENO2 이렇게 나와 있고 양쪽 반응 이렇게 나와 있고 N2O4로 나와 있니? 사산화 이질소니까. 아이고 같은 색깔로 씁시다. 둘 다 기체야. 둘 다 기체입니다. 잘은 몰라도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식이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자, 이쪽 용기 안에 지금 이산화질소가 두 분자 들어있어. 요 두 분자죠. 사산화 이질소가 한 분자 들어있지. 얘네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평형 반응이야. 용기 안에. 근데 어찌됐든 평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개수가 많아요? 이산화질소가 개수가 많죠. 여기가 분자수가 많잖아.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 압력이 높아요. 여기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죠. 자, 그럼 어떻게 돼? 일로 가게 하려면 압력을 높여주면 되는 거야. 압력을 높여주면 압력을 낮추려는 쪽으로 가는 거지. 이해됩니까? 압력하고 온도는 반대로 해주죠. 온도가 낮아요. 여기는 온도가 높을 것이야. 그럼 얘는 일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돼? 온도를 높여주면 되는 거야. 온도를 낮춰주면 되는 거야. 온도를 낮춰주면 얘가 일로 갑니다. 온도를 높이려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정반응을 가게 하려면 정반응으로 가게 하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다? 압력을 높여주는 거야. 또는 어떻게 돼? 온도를 낮춰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온도를 높이려는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정반응으로 진행하는. 그 얘기가 지금 174페이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런 걸 얘기하면 된다. 요게 이제 우리 화학평형에서의 르시아틀리의 평형 원리. 우리 르시아틀리에라는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평형이. 우리는 그걸 응용해갖고 생성물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버보시법에서도 적용이 됐는데 실제로 하버보시법은 특정한 조건을 찾아낸 거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르시아틀리의 평형 원리는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실전에서 많이 만들려고 이 조건을 찾아낸 거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가 르시아틀리의 평형 원리다. 오른쪽으로 진행하려면 압력을 높이고 온도를 낮추면 오른쪽으로 가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죠? 이거 필기해 보세요.